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마두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국제 정치가 또 계속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하는 스타일이 그렇지만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이제 진행시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항상 분명합니다. 최종 목적이 분명한데 그 일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벌이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온 이후에 국제 정치가 변하는 모습을 트럼프의 다음 수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트럼프의 넥스트 스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아주 복잡하지만은 우리가 그 전체를 파악하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대충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모든 그 외교 정책의 행동은 미국의 완전 패권 시대, 완전 패권이라 하면 2등이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소련이 붕괴한 1990년부터,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은 뭐 2015년 무렵 그 정도까지 미국은 거의 완전 패권의 시대를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뭐 저는 좀 다르게 보는 편이지만은 저는 2025년에도 미국은 완전 패권을 향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편인데, 바로 미국의 완전 패권 시대를 완전히 확립하기 위한 그것이 트럼프의 목표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그 내용을 우리가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서반구입니다. 웨스턴 헤미스피어에서 미국의 완전 패권을 되찾아온다. 그동안에 뭐 미국은 미국 역사 한 250년 동안에 서반구에서 완전 패권을 한 100년 이상 장악하고 있다가 그것이 최근에 와서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온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적대 세력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배척한다. 그 적대 세력 중에 들어가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입니다. 이 나라들이 더 이상 이 서반구에서 이제 찝쩍거리는 것을 배제한다. 서반구에 대한 개입 및 간섭을 차단하겠다. 바로 베네수엘라 사건은 그의 그 상징적인 대표적인 사건이고 본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한 이후에 다음은 누구야? 다음은 누구야라는 말을 두 나라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는 다음은 큐바야 라고 얘기했고, 다음은 그린랜드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각 1월 4일 날 한 말입니다. 1월 3일 마두로를 생포한 이후에 1월 4일 큐바와 그린랜드를 동시에 말했다. 그린랜드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서반구에 속하는 그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중동의 적대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사실 이란은 오랫동안 미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1979년까지 미국의 동맹국이었는데 79년에 그 호메이니의 종교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적국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적국이 스스로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작년 6월 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이란이 상당히 와해된 상태고, 그리고 이란의 경제가 지금 이제 아주 그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국민들이 대들어서 이란 체제가 흔들거리고 다시 미국이 원하는 체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중동의 적대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 주요 내용이 이란에 대한 레짐 체인지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하는 것은 유럽 주요 동맹국들이 뭐 영국이나 프랑스라든가 독일이 뭐 지금 미국의 적국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나라의 그 정권이 좀 좌파적이고 친이슬람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 나라 정권을 이건 뭐 미국이 무력을 통해서라기보다도 그 나라들이 뭐 오래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좌파 정권들을 전부 다 보수 우파 정권, 기독교적인 정권으로 바꿔놓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미국이 완전한 적대국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라는 지금 미국의 제1주적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목표는 중국을 제압하는 일입니다. 중국을 제압한다는 의미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뭐 지상에서 없앤다 이런 뜻이 아니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세력 그 범주에서 탈락하게 만드는 것, 즉 미국 혼자 유일 패권의 시대를 만드는 그런 작전,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이런 일을 하면서 거기에다 갖다 어떤 그 이념적인 그 분칠, 덧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를 대는 거예요. 미국은 이런 일을 자유의 확산 또는 자유의 보호라는 개념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명은 기독교적 소명.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를 수호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적 소명을 이룩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 크게 봤을 때 트럼프가 싸우는 대상을 하나로 말하면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는 미국을 다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뭐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인데 폭스뉴스에서 나온 밈입니다. 트럼프 restores America as the world's sole superpower. 트럼프는 지금 미국을 다시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원위치시키고 있다. 이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문제가 해결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주 그럴듯한 밈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를 권투 선수처럼 비유했는데, 권투 선수가 이제 주먹으로 내리치는 그 상대방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많이 보는 책에 그 악마를 상징하는 것이 이렇게 뿔이 난, 얼굴 뻘건 뿔이 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사탄으로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사탄과 대적해서, 공산주의라는 사탄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다. 그림이 아주 잘 묘사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손을 보려고 하는 세계 각국의 레짐, 트럼프가 적대시하고 있는 레짐은 전부 친중이거나 반미거나 또는 좌파, 그리고 그들이 대충 다 독재 국가다라는 사실에서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1월 1일 날 의미심장한 그 밈을 하나 올렸는데, 2026은 가장 아직까지 중에서 어느 해보다도 괜찮은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2026년은 우리들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일관성을 보이고 있죠. 자유를 위해서 미국은 싸우는 것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바로 자유를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 그리고 자유를 확산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 그리고 자유가 없는 나라, 이 나라들에게 자유를 갖다 주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의 그 금년도 목표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마두로를 축출하는 데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내각이 가지는 특징이 1기와 2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2기 내각, 여러분들이 사진 보시는데 트럼프 퍼스트 캐비넷 미팅 스타트 위드 크리스찬 프레이어, 트럼프의 2기 첫 번째 내각이 기독교적인 기도로서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은 2025년 2월 26일 날의 사진입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약 한 달 정도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을 대체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내각 회의를 여는데, 그때 주택부 장관이라고 말씀하면 될 것 같아요. 주택부 장관인 스코트 터너 장관한테 기도를 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하니까 그 터너 장관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 내용이 그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제가 그냥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영어로 한 기도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직무에 임명하시며 저희들에게 이 역할을 담당하라고 기름 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기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일인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일을 맡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 트럼프와 트럼프의 내각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일은 기필코 이루갈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ank you, God, for President Trump, for appointing us, for anointing us to do this job. anointing, 기름 부어주다 이런 중요한 뜻인데 바로 트럼프 내각이 하는 일이 그렇게 심각한 일이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 소명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거 트럼프 내각이 하는 일을 뭐 누가 이렇게 막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4일 날 한 말입니다. You are next. 그리고 그다음에 큐바예요. 큐바가 넥스트인데 큐바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뭐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바로 미국의 코앞에 조그만 공산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원래는 미국하고 괜찮은 관계에 있던 나라였죠. 그런데 1959년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인데 공화당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좀 육군 원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얌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59년 이후에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67년 동안 미국의 바로 코앞에 조그만 공산국가가 있어가지고 1960년에는 3차 대전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기를 이제 일으키기도 했죠. 큐바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큐바가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그 미국 백인 녀석이에요. 그 대학원생인데 큐바에 왔다 그러면서 큐바 사람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들은 지 몇 년 만에 큐바가 몰락했습니다. 큐바가 몰락을 하는데 큐바가 몰락한 것이 아니라 소련이 몰락한 것이죠. 소련이 1990년대에 완전히 몰락했는데 소련이 몰락하니까 큐바가 동시에 몰락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련이 그동안에 큐바에게 용돈을 주었다. 아주 풍부한 용돈을 주어서 그래서 큐바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 젊은 친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핑핑 놀고 먹는데 되게 잘 살아요. 아버지가 용돈을 충분하게 줬다.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용돈을 충분하게 줘서 걔가 잘 산 것이지 그 친구가 괜찮아서 잘 산 것은 아닌 거가 되는 것이죠. 소련이 망한 다음에 제가 읽은 글에서 아주 재밌는 글을 발견했는데 소련이 망했다고 그러면서 그 핑계를 큐바에다 대는 겁니다. 큐바 먹여 살리느라고 하루에 300만 달러씩 돈을 주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0만 달러씩 그때 돈으로 30년 동안 용돈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소련이 한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례가 또 있죠. 소련이 망하자마자 굶어 죽게 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줄 알았죠. 그렇지만은 소련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소련의 용돈으로 살았던 체제들이 다 무너진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건 근데 그리고 큐바가 그 이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비록 가난했지만은 중남미에 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뭐 용돈도 내주고 기름도 내주고 그래서 산 겁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지만은 마두로의 경호원들이 주로 큐바 군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도 여러 차례 썼습니다. 큐바는 마두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마두로는 큐바에게 석유와 용돈을 주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다 끝났다.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료도 바닥났고 용돈도 바닥났다. 이제 새 친구들도 없다. 그리고 난민은 이제 미국이 다 장악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큐바는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질지도 모르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큐바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말로 다 이제 정리를 하자. 그랬더니
큐바가 이제 뭐 버티겠죠. 아무도 어느 정권이든지 버팁니다. 현 기존 권력자가 그대로 권력을 내놓는 경우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 평화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정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큐바한테 이제 너 돈도 없고 기름도 없으니까 미국하고 이제 딜을 하자, 말로 평화롭게 해결을 하자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늦으면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큐바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죠. 너무 늦기 전에 미국하고 말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남미가 그 서방구인데 서방구가 지금 대폭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는 온두라스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죠. 그 나라가 선거를 통해서 우파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보시는데 미국에 지금 아주 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르코 루비오라는 국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큐바 출신이죠. 큐바에서 공산주의 학정을 피해서 부모들이 이제 미국으로 피난왔고 미국 그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마르코만이 그 대학을 졸업했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고 한때는 미국 대통령에도 출마했었죠. 지난번 트럼프와 경합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파 정권이 당선된 다음에 지금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환영의 악수를 보내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미국이 손을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그 대통령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닌데 대통령이 너무 허약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그 마약 카르텔,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들 보셨을 거예요. 중남미의 그 갱단 영화들 보면은 아주 잔인합니다. 정말 무기 가지고 있고 흉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멕시코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어쩌질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라리 자기가 나서서 그 카르텔들 아예 다 폭격해가지고 다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말리는 그런 행동을 멕시코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에요. 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여자 대통령도 결국은 그 카르텔의 그 부하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문제 곧 해결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가 생포돼 갖고 오는 그날, 그 다음 날이죠. 이제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다음은 큐바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말이 다음은 그린랜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 한번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둥그런 그 배경을 해갖고 이 서반구 지도를 그렸는데 서반구에 그린랜드가 속합니다. 이 땅을 왜 그린랜드라고 그러는지 좀 그린랜드라고 부르는지는 의심이 많아요. 사실 지도를 보면은 위에서 보면 흰색입니다. 다 얼음이기 때문에 눈이 쌓여 있고.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지구가 추워지기 전에 초록색이었다라고 이런 말도 하는데 아무튼 그린랜드는 제가 이제 그린랜드를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해봤습니다. 분명히 서반구에 속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이 내가 저것을 가져와야 되겠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미국의 아직도 앞마당임이 틀림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북극해라는 바다가 아주 재미있는 바다인데 지금 거기서 북극에 이렇게 연해 있는 나라들이 전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 북극이 자기 바다라고들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는 북극점이 있죠. 거기다가 자기 깃발을 갖다 꽂아놨습니다. 잠수함이 가서 그 쇳덩어리로 만든 깃발을 꽂아놓고 그렇게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피어리라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 나왔나요? 그 피어리라는 사람이 북극점에 도착했다. 그때는 북극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뭐 물로 간 것이 아니라 썰매를 타고 가서 북극점에 도착했고 도착하는 순간 피어리라는 미국 해군 장교죠. 미 합중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북극을 정복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국가하고 영토가 어떻게 그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극에 도착한 다음에 북극을 정복하였다라고 얘기를 미국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찾아오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폭스뉴스에서 나온 그 해설입니다. 서반구가 다시 장악되고 있다. 서반구가 지금 원래 미국이 서반구의 챔피언이었었는데 거기에 다른 나라들이 와서 찝쩍거렸는데 지금 다시 미국이 서반구를 되찾고 있다. 북극은 봉쇄되고 있다.
북극에도 그냥 여러 나라들이 와가지고 설치고 다녔는데 특히 미국의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설치고 다녔는데 북극도 봉쇄되고 있다. 그리고 역사가 실시간으로 쓰여지고 있다. 지금 역사가 막 바뀌는 중입니다. 그린랜드는 더 이상 얼어붙은 섬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 권력의 초석, 키스톤이라고 그러죠. 받침 추춧돌. 지금 앞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뭐 중국이든지 러시아든지 미국이든지 바로 그린랜드를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린랜드는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린랜드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부터냐?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된 17대 대통령입니다. 1865년부터 1869년까지 재임을 했는데 바로 그때 그린랜드 매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67년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일 때 미국 국무부가 그린랜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고 자원이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평가가 나왔고 바로 같은 해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한테 팔았습니다. 미국이 지금으로 치면 아주 헐값 720만 불에 알래스카를 팔았는데 그때 러시아는 미국을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쓸모없는 땅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다니.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미국 정치가들이 이것을 매입한 그 장관을 되게 바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얼어붙은 냉장고를 뭐하러 그렇게 돈 주고 사느냐. 근데 지금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1917년에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를 미국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여러분 버진 아일랜드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덴마크로부터 미국이 돈을 주고 산 땅이다. 그리고 1946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한테 그린랜드가 이게 그 서방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니까 돈 줄 테니까 팔아라. 그때 돈으로 1억 달러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1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그린랜드 구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24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다시 그린랜드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져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확실히 가져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린랜드를 지금 미국이 생각할 때 이것을 그냥 단순히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걸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보니까 몇 개월 전에 이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필수적인 그 초석이 그린랜드이기 때문에 그린랜드를 뭐 분명히 미국은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그린랜드를 가져오는 데 대해서 뭐 여러 학자들 뭐 전문가들이 논쟁하고 있고 보니까 바로 최근에 북극에서의 전쟁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1월 6일 날 나왔는데 저도 지금 주문한 상태고 뭐 며칠 있다 올 겁니다만은 거기 그 저자를 그 미국의 신문사가 그 인터뷰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북극해에 그냥 중국 배, 러시아 군함, 중국 잠수함들이 막 설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 그게 진짜냐? 물론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그 섬을 가져와야 되겠다는데 그것은 시리어스하게 보느냐 했더니 이거는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저자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또 이 저자가 여러분 그 책을 한번 그 책 보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그린랜드에 그 세계 여러 나라 뭐 특히 이제 중국 러시아 배들이 와서 정박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뒤에는 뭐 눈 덮인 산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배들이 많이들 가 있다라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케네스 로젠이라는 저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폴라워입니다. 폴라워. 그러니까 북극에서의 전쟁 나온 것이 지난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인데 이제 이것을 신문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섬을 가져가려는 그 말은 심각한 거냐 했더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가져갈 거다. 그래 놓고서 이 사람은 오히려 트럼프가 그렇게 호전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전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아도 그린란드를 미국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 북극에 관한 그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제가 그 북극의 쟁탈전이라는 책, 이거 독일 학자가 쓴 책입니다. 독일 학자가 쓴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책인데 2009년판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 지금 미국이 북극해에 대해서 멍청하게 있다라고 쓴 책입니다. 미국이 북극에 대해서 멍청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북극은 정말로 중요한데 미국이 아마도 북극 관련 국가 중에서는 꼴등일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극이야말로 지상에서 벌어질 마지막 식민지 쟁탈전인데, 그리고 만약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듯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멍청하게 있다.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먼저 나갔습니다. 캐나다도 북극의 쟁탈전에 앞장서 가지고, 제가 앞에서 그랬죠. 그 러시아가 자기 깃발을 동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북극에다가 꽂아 놓았다라고. 뭐 북극에 꽂는 것은 북극의 바다 속에다 꽂은 겁니다. 그랬더니 캐나다도 거기다 갖다 또 자기 깃발을 꽂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북극에 캐나다 깃발도 있고 러시아 깃발도 있어요. 덴마크도 짓거라고 그러고, 요새는 중국까지 설치고 있고, 노르웨이, 이런 모든 나라들이 북극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이 독일 학자가 쓴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북극 문제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보였던 미국이 갑자기 주도권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해양경비대 브룩스 장군의 말처럼 북극에 연한 5개국이 북극을 놓고 경주를 벌인다면 미국은 꼴찌를 할 것이다. 바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그냥 나 혼자 세계 1등이야 그래가지고 대단히 무심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북극의 연안국의 활발한 활동을 지켜보고 깜짝 놀란 미국 정부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이제 2009년이에요. 아직도 전문가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략적으로 대단히 그 예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등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린란드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그리고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군사력 혹은 경제적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최근에 한 말입니다. 1월 9일 날 한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린란드에 대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 저자가 2009년에 썼던 얘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죠. 뭐 그 관련 국가가 원하는 거 관계없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제정치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왜 미국이 그린란드 혼자 잘 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찝쩍거릴 거야. 그리고 그린란드는 스스로 지키면 되는 것이지, 스스로 지킬 수 없겠죠. 러시아나 중국을 이웃으로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가지면은 서반구에 러시아나 중국의 영토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원만하게 협상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얘기죠. 지금 그린란드 밖을 내다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 구축함과 중국 구축함 그 이상의 전력들이 깔려 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것은 어제 한 말입니다. 어제 그저께네요. 1월 14일이니까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건설 중인 골든돔에 있어 매우 핵심입니다. 그렇죠. 골든돔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적국의 핵무기로부터 막는 장치인데 그린란드가 있어야지 골든돔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토가 이를 우리가 확보하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왜? 골든돔은 나토도 막아주는 거니까. 만약 우리가 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할 것이며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뭐 이거는 지금 미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방금 그랬죠. 아니 그걸 왜 미국이 막겠다고 그래? 그린란드 사람 보고 막으라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린란드의 영토 가지고 있는 권리를 덴마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린란드는 자치령이긴 해요.
그런데 덴마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작년에 그린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썰매를 하나 추가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막 웃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진짜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가서 점령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지금 미국 기지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이 점령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쪼크로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한 말이죠. 거기 그린랜드를 지키는 것이 눈사람들이에요. 이거 군인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린랜드가 이제 뭐 광물 자원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전략적 조건도 많은데, 아무튼 지금 미국은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뭐 오래전부터 그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뭐 금명간 작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얘기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아들이 거길 갔고, 그리고 부통령도 갔다 왔고, 그리고 찰리 코크도 같이 갔었더라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만약 그린랜드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적극 환영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랜드 사람은 참고로 덴마크에 충성을 바치지 않습니다.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덴마크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린랜드는 오로지 미국만이 통제할 수 있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랜드에 대해서 미국 하원의원 랜디 파인이라는 사람이 그린랜드를 미국의 한 주로 만드는 데 관련된 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뭐 한 주까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법안을 만들므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미국의 영토로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영국의 MI6라는 뭐 미국으로 치면 CIA에 해당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 그 국장 출신이 미국은 그린랜드를 통제함으로써 유럽의 이익을 지키고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 지금 이거는 미국이 지금 첫 번째가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동시에 발발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냥 자동으로 개입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란의 뭐 내전처럼 거의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란 정권이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향해 발포를 해서 사망자가 나게 되면, 그리고 표시를 했죠. 늘상 그러는 정부지만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개입하겠다, 개입할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있다라는데, 지금 이제 이란 시위가 시작되고 뭐 사람들마다 조금 자료가 다르지만은 10,000명 이상 죽었다는 그런 자료가 있고, 뭐 최소한 2,000명 이상 사망했다. 이제 이거는 그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이러고 끝날 수는 없을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사태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인간의 욕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란의 자유를 지지하라. 여기서 그 자유라는 개념이 나오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자유의 확산, 자유라고 얘기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팔레비 지난번 왕, 1979년에 쫓겨난 왕, 이 사람 우리가 그냥 샤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뮬라라고 그러고, 그 전번에 그 왕들을 샤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 팔레비의 아들이 지금 망명정부의 수장으로 있는데, 지금 미국 뉴스에 매일 나옵니다. 뭐 폭스뉴스에도 나오고 뉴스맥스에도 나오고 직접 트럼프도 만나고, 그러니까 미국은 정권 교체 준비를 거의 완전히 해놓고, 만약 이란 정권이 이제 붕괴되면은 이 사람이 최소한도 임시정부 수반으로 가가지고 이란을 통치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 쪽에서 항복의 제스처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cancels Iran meetings, 그리고 tells protesters help is on its way.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곧 도와주러 갈 테니까 열심히 싸워라 라는 식으로 데모를 붙이겠죠. 그런데 이 싸움이 아주 그 심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뉴스입니다. 1월 15일자로 뉴스맥스에 나왔는데,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죽이겠다라고 또 협박을 다시 했습니다. 그 판을 두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선거 유세 중에 총알 맞은 날 있죠. 그날 이제 그 사진을 해놓고서
화살이 언제나 빗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밑에 쓴 그걸 들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죽일 수 있어. 라고 이제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이란이 트럼프 암살을 처음 협박한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골프장에서 골프 칠 때 암살 시도하는 사람을 잡았죠, 미리. 그 사람이 바로 이란에서 이제 죽이라고 보낸 사람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싸움이 트럼프 대통령 그 개인에게도 간단한 싸움은 아니고,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 끝을 볼 싸움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살 음모가 있다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뭐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그 뉴스맥스에서 본 겁니다. 뉴스맥스의 그 KT 맥팔랜드라는 일기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맥팔랜드라는 그 여자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란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헛거비 대사입니다. 이스라엘 대사로가 있는 미국의 그 헛거비 아칸소 주지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와 함께 대통령 경선을 치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Israel will strike Iran alone if needed. It doesn't need permission. 필요하다면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란 정권에 대해서 미국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뭐 완벽한 친구가 될 것이고, 심지어는 먼저 가서 혼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도 저는 뭐 곧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동 중앙아시아 지도인데, 이란이 다시 지금 이 종교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그 세속 정권이 돼가지고 왕정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이란은 분명히 미국 편이 될 겁니다. 미국 편이 되면은 그 바로 위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고, 그래서 이란이 미국 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직접 중국을 거의 무장 해제시키는 그런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중국이 석유를 사오는, 안심하고 사오는 나라가 두 나라인데, 그것이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다.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됐고 이란 문제 곧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아주 좀 급박하게 지금 국제 문제가 전개되고 있는데, 바로 뭐 오늘 지금 뭐 정권이 무너졌다까지 그런 뉴스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급박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